저한테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무사님, 아버님이 이제 연명치료 받고 있습니다. 한 6개월 정도 남으셨다고 하는데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재테크 말하는 두꺼비 세무사입니다. 정말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아버님 돌아가시기 6개월 남으셨다고 준비를 하라고 한다. 근데 다양한 준비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상속재산이 많으면 상속세도 준비를 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세무사님 찾아왔습니다. 라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아서 제가 이제 다 상담을 못 해드린 경우도 많아요. 전화 상담으로 짤막짤막하게 말해서 해결되는 경우도 많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것부터 해야 될지 이 영상을 보시면 조금 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방향성을 좀 잡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우선 상속인 간 다툼이 있는가를 저는 가장 먼저 확인을 해요. 어떤 말씀이냐면 다툼이 있으면 이 부동산을 차라리 돌아가시기 전에 정리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냥 돌아가시고 나서는 그 비율 때문에 정말 길게 싸우세요. 그리고 그 중에 어떤 상속인은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지금 돈이 없어. 절박해. 당장 돈이 필요해. 이거 부동산 당장 팔자. 근데 어떤 분은 지금 부동산 시장 안 좋아. 좀 좋아지면 그때 팔자. 말 그대로 이 다툼이 있는 부동산은 그러면 돌아가시기 전에 정리하고 그 자금으로 부모님의 병원비나 모시는 것들을 새로 조율하는 게 저는 낫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오히려 그 이후에 상속 다툼으로 정말 고통받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건 세금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너무 치열하게 싸워요. 그래서 현금성 여유가 없으면 저는 부동산 계약금 받잖아요. 그럼 그걸로 우선 가름을 해서 어떤 것들을 좀 해결하고 병원비나 뭐 생활비 해결하고 그다음에 잔금을 치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상속세 납부하시고 그게 오히려 낫다라고 봐요. 그래서 누군가 가정이 어려우면 상속세를 안 내서 그걸로 다툼이 심화된다라는 점. 부동산 받잖아요. 그럼 비율로 받고 다투면서 비율로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상속세는 6억이 나왔다고 쳐봐요. 근데 자녀가 3분이에요. 자, 우리 지분은 1억이 갖고 있으니까 그럼 각각 2억 원씩 상속세 내자. 내가 2억 원이 어딨어. 그래서 이 부동산 팔자니까 1억이 돼버린다고요. 또 싸운다고요. 상속 재산 갖고 싸우는데 상속 세금 갖고 또 싸웁니다. 근데 상속세를 신고 및 납부를 해야 되는 기간은 6개월이잖아요. 기간이 아주 촉박하기 때문에 돌아가시기 전부터 그런 플래닝을 계획을 하시는 게 가족 형편에는 맞을 수가 있어요. 각각의 가족마다 사정은 다르지만 저는 이게 분명 큰 영향이라고 봅니다. 저는 상속세,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사람이지만 그 전에 상속세는, 그리고 상속은 가족의 일이에요. 가족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 가족의 사람을 먼저 봐야 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것에 포커싱을 맞추셔서 잘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계좌 내역을 알고 있는가? 부모님의 계좌 내역을 과연 잘 알고 계실까요? 거의 모르세요. 그래서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게 그거죠. 사전에 상속 컨설팅을 할 때 저는 첫 번째로 보는 게 그겁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것 같다. 아버지의 10년치 계좌를 먼저 확인을 해야 돼요. 이게 가장 좋은 건 예를 들어서 치매 경증에 걸렸을 때 지금 치매약을 드시고 있다. 근데 뭐 10년 이상 거뜬히 살 것 같다. 그때 한번 판단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님이 지금 만약에 상속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미리미리 준비 안 하고 있다가 돌아가시면 부랴부랴 세금 어떻게 줄여야 하는데 돌아가시면 세금을 어떻게 줄입니까? 이 전에 세금을 줄이는 뭔가의 플래닝을 짜야죠. 자, 그래서 10년치 계좌를 보면서 잘못된 금융 습관을 하나씩 제가 말씀드리면서 그걸 고쳐나가는 거예요. 앞으로 살 날 동안 3년이고 4년이고 이렇게 이제 바꾸자라고 가져가는 거예요. 가장 요즘 대표적으로 많이 확인되는 게 그겁니다. 상속세 세무조사를 정말 많이 하는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임대료를, 부모님의 임대료가 이렇게 있는데 중증 환자시고 뭐 치매 걸리고 하니까 아버님 계좌 관리하기 어렵다 해가지고 이걸 누가 받냐?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님이나 자기 계좌로 이 임대료를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걸로 아빠 병원비 썼다라고 하지만 그게 소명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게 병원비로만 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결국 그 돈으로 자녀 학원비도 내고 내 생활비도 쓰고 이러신단 말이에요. 결국 그러면은 그 임대료 다 받았던 10년치 내역이 어떻게 된다? 전부 다 100% 증여입니다. 본인은 억울하시겠죠. 억울하실 수 있어요. 당연하죠. 근데 그렇게 잘못된 금융습관을 썼잖아요. 그걸 이제 와서 어떻게 합니까? 그건 정말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불편해도 이 소유자가, 임대자가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임대인이 그 소득을 가져가는 게 맞겠죠. 이런 것들 당연히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정말 모르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게 현금을 뽑아서 쓰시는 거예요. 현금을 뽑아서 생활비를 쓰신다. 근데 1년 내에 2억 원, 2년 내에 5억 원의 추정 상속 재산이 있어요. 아버지가 주구장창 현금 빼서 쓰는 거 알고 있어도 말리지 않는 자녀들이 많아요. 저는 당장 그것부터 뜯어 말려야 된다고 봐요. 왜냐? 명확하게 카드를 쓰시면 카드 썼구나라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소명이 다 되는데 현금을 뽑아서 썼다? 어떻게 소명하실 건데요? 그 현금 뽑아서
이런 시각이에요. 자녀가 받고 자녀가 집에다가 거의 모셔두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1년 내 2억 원, 2년 내 5억 원 이상의 금액이 인출이 되면 그 금액을 소명하지 못하면 일부 금액을 제외하고는 그것을 상속재산으로 얹어서 상속세를 내야 됩니다. 억울한 일은 이거예요. 상속인은 어디다 쓴지도 모르는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 펼쳐지는 겁니다. 몇 억씩 나옵니다. 그런 경우가 펼쳐지니까 이게 너무 당혹스러운 일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유사한 영상을 여러 번 찍었지만 이 현금 인출 금액에서 대표적인 게 간병비라고 했잖아요. 간병비가 월 평균 370만 원이랍니다. 정말 많은 비용을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간병인들이 현금으로 받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제 거 영상 또 보시면 되는데 여러 이유로 현금으로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어떡할 거냐. 확인증이라도 써놓고 이거를 입증을 해야 되죠. 미래에 내가 결국 상속세를 안 내기 위해서 그런 준비들, 절차들을 하나씩 거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 결국 그 반복적인 고액의 간병비, 생활비, 병원비 등은 내가 결국 지불해야 되는 상속세로 얹어진다는 거예요. 실무적으로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또 이런 말 하시죠. 간병인 돌아가시면 그때 전화해서 확인증 받으면 되지 않냐. 돌아가시면 그분들은 연락이 안 돼요. 제가 10중 8구가 아니라 100건 중에서 한 두세 건 연락되고 그 두세 건도 내가 왜 확인서를 써줘야 되냐 라는 입장입니다. 살아생전에 제발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살아생전에 그리고 부모님이 어떤 계좌를 썼는지 한 번쯤은 꼭 확인하십시오. 부모님에게 경증 치매 있었을 때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종교단체 같이 다니시는 분들이 돈을 빌려간 적도 있어요. 인당 3천만 원씩 빌려가요. 공진당 사 먹어야 된다고 해서 공진당 막 3천만 원, 5천만 원씩 주고 사요. 홍삼 사고 산삼 사요, 현금으로. 어떤 말도 안 되는 코인을 사고 다단계에 빠지십니다. 여러분들 아버님이 지금 우리 아버지가 그런 거 할 리가 없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기획부동산에 걸려가지고 부동산 말도 안 되는 거 집은 사고 있고 그래요. 여러분들 돌아버립니다. 계좌 내역 제발 살아생전에 무조건 보세요. 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는 거는 상속세는 기간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 올렸지만 치매 같은 경우 경증일 때는 약을 먹으면 이 기간이 길어져요. 그래서 과거에 혹시나 뭔가 잘못된 금융 습관이 있었다. 그럼 그 금융 습관이 시간이 오래 갈수록 그게 좀 가려질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상속이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거, 5년 내에 상속인 이외의자에게 증여한 것을 전부 다 사전증여로 추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 그대로 좀 더 길게 사시길 바라면서 계획을 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호흡이 긴 세금이에요. 뚝딱 줄어드는 세금이 아니에요. 세무사 찾아가면 뭐 1, 2억 줄겠지. 이런 간단한 생각으로 접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고액자산가는 1년마다 건강검진 받듯이 그냥 건강검진 받듯이 이 세무상담 받아요. 그래서 바뀐 세금 정책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됐으면 좋겠다. 내 재산을 지키는 법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는 거예요. 뭐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겠지. 그때 나는 고작 집 한 채 있는데 2, 3억 더 내는 상속세가 펼쳐지게 되면은 2, 3억이나 차이가 난다고? 나는 평생에 그런 세금 내본 적이 없는데 내가 낼까? 과연 낼까? 그런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건데 내게 될 거예요. 그러게 상속세는 엄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돌아가신 인생을 정리하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뭐 살아생전에 전세자금 정도는 받아도 돼. 2억 원, 3억 원? 살아생전에 당연히 모르죠. 세무서에서 그걸 언제 다 보고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하지만 돌아가신 날로부터 10년치 계좌 내역 다 봅니다. 그래서 9년 막 11개월, 28일 전에 제가 징역 걸린 건 다 말씀드렸잖아요. 전세자금 자녀에게 3억 원 줬는데 그거 당연히 신고 안 했죠. 근데 3일만 더 즐겁게 사셨으면 이게 벗어날 수도 있었어요. 범위 내에서. 근데 어쨌든 그게 걸렸습니다. 그럼 3억 원에 대해서 증여세 얼마요? 4천만 원. 가산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20%, 800만 원. 그다음에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연 한 8, 9% 됩니다. 그러면 이게 10년치 하면 얼마요? 100% 나와요. 그럼 4천만 원. 그러니까 이것만 해서 1억 원 내는 거예요. 1억 원을 누가 내요? 그 당시에 받았던 수증자인 자녀가 내는 거예요. 거기서 끝일까요? 얹어야죠. 상속세 얹고 상속세 적게 낸 거에 상속세 내고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그러게 하면 총 내는 세금이 한 2억 7천 되셨어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근데 이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대부분의 분들은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뭘 미리 준비하면서 돈을 쓰냐? 안 쓰셔도 돼요. 그리고 상속세 때 그냥 때려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후회하시는 거죠. 그래도 세무사님 그 영상 봤었는데 미리 올 걸 그랬어. 미리 오셨으면 좀 달라졌을 것 같다. 근데 돌아가신 상황에서 갑자기 이 돌아가신 분을 어떻게든 살려가지고 뭔가를 다시 할 수 있는 이미 제스처는 늦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른 세금과 달라요. 성질이 달라요. 양도소득세, 뭐 종합소득세 이런 세금과 성질이 아예 다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제발 인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지금 상속인이 나이가 50대일 때가 많아요. 5, 60대. 그러면 상속인에게 제가 이런 보험도 권합니다. 유일하게 권하는 보험 중에 하나가 종신보험이에요.
종신보험 권하면서 말씀드리죠.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돌아가신 피보험자 기준으로 해서 보험 계약자이자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이 자녀, 그리고 수익자도 자녀로 만들어라 하나만 종신보험 가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딱 형태를 짜면은 자녀가 본인이 보험료 낸 걸로 보험금을 돌려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버님이 돌아가시게 됐었을 때 한 1억 원, 뭐 5천만 원 이를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1억의 형태를 짜면은 그게 상속재산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자금으로 눈앞에 펼쳐지는 상속세 좀 내고 취득세도 내고 말 그대로 급한 불을 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을 막 급매로 팔아야 되니 말아야 되니 형제들끼리 다투니 많이 이런 게 확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저한테 종신보험 괜찮은 거 있으면 소개 좀 시켜주세요 해가지고 제가 보험을 오히려 소개를 시켜줘요. 저도 보험 코드는 있지만 제가 보험 셀링을 하진 않지만 이런 보험이 좋은 것 같아요. 이 보험을 차라리 한번 가입해 보시죠. 선생님 상황에는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그 가족 상황에 맞춰서 보험을 권해드린 적도 있어요. 그리고 절대 무리되게 넣지 말라라고 말씀드려요. 이것 때문에 괜히 무리되면 안 되잖아요. 종신보험도 10년간 넣으면 124% 이자 붙어요. 그래서 적정의 수익도 생기기 때문에 무조건 거기에 돈을 넣는 게 손해는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때도 많습니다. 자, 어쨌든 돌아가시기 전에 6개월이든 3개월이든 아니면 3년이든 5년이든 미리미리 한번 본인의 재산이 좀 많다라고 생각이 들면 사전 상속 컨설팅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다못해 계좌라도 본인이 셀프로 확인해서 어떤 리스크가 있을지 한번 체크를 해보는 시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